안녕하세요. 2MP3의 김민재. 감희정입니다. 네, 오늘 Q&A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네요. 간호대학원에 Nurse Practitioner 이외에 다른 어떤 과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MB 과정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처방도 할 수 있고 진단도 할 수 있고 Nurse Practitioner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Nurse Practitioner 과정에 인롤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학과도 있어요. 어떤 학과들이 주로 있나요? 간호행정이라고 하죠. Administration, 그리고 Education도 본 것 같고요. Informatics, Nursing 간호정보학. Informatics, 간호정보학. 그리고 저는 MP 과정 이외에는 그런 과를 본 것 같아요. 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 다음에 조산사가 되는 것도 있어요. Nurse Practitioner와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르지만 굳이 조산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사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듣고 조금 놀랐었는데 간호대학원에서는 조산사 과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Nursing Education NIU에도 있어요. 클래스에 한 1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기 한국에서 삼성에서 임상하고 온 다른 친구가 있는데 지금 Nursing Education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티칭하고 멘토링 해주는 것들이 실습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Physical Examination 수업도 다 듣고 Advanced Pathophysiology도 같이 듣고, 아무래도 학부 학생들한테 디테일하게 가르쳐야 하니까 되게 어드밴스드한 코스를 다 같이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Nursing Informatic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호사들이 쓰는 EMR에 대해서 개발하고 빅데이터, 그 다음에 딥러닝과 관련된 지식들을 보다 깊이 이렇게 파고들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둘 다 Nurse Practitioner 과정을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큰 이런 이해도는 없지만 저는 Nurse Practitioner 과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즐겁게 학교를 다녔고 MP라고 해서 다 똑같은 MP가 아니에요. 저희가 졸업한 거는 Gerontology Primary Care라고 성인 노인 간호 전문 간호사고요. 이제 이건 프라이머리 케어 과정이고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이죠. 병원 임상에서 조금 더 가깝게 공부하는 과정이 어큐케어라고, 어큐케어가 따로 있고요. 인페이션트를 위해서 특마다 약간 다르고 주마다 설명 내용이 좀 다르지만 또 16세에서 18세 이상 환자를 봐요. 근데 이제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는 전 연령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이카트릭 멘털 너스 프랙티셔너는 정신과 MP죠. 이쪽은 이제 상담, 컨설트 하는 것도 배우고 좀 더 멘탈 헬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운다는 거고요. 뭐 학교 구분을 하자면 NYU는 상담 치료 위주고 컬럼비아는 좀 더 약물 치료 위주 과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과정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아는 학교 선배 한 명은 예일대학교에 이제 사이카트릭 멘털 MP로 과정으로 가서 예일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같은 학교 나서 졸업을 하시고 예일을 가시면서 사이카트릭 MP는 환자하고 대화 시간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리니컬 이외에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페이드 잡으로 기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알아보시면 MP의 종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어덜트 제런톨로지고 어큐케어 뭐 프라이머리 나눠져 있지만 또 마이너 메이저 마이너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돈을 조금 더 내야 돼서 학점당 계산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내야 돼서 본인이 관심 있고 공부하고 싶으시면 추가로 공부할 수 있고요. 어떤 과정을 자기가 원하는지 알기도 힘들고 어떤 Nurse Practitioner가 있고 어떤 과가 있는지 한국 학생들은 좀 선택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학교에 가보면 각 스페셜티마다 디테일한 설명이 달려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 학교의 선배나 저희 같은 Nurse Practitioner들한테 직접 질문을 하면은 저희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미국 전문 간호사가 되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으세요?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죠. 한 학점당 얼마 정도 하는지 학교마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뉴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점당 1,5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7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학점에 1,500불에서 52학점을 들어야지 전문간호사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에 내는 비용만 약 75,000불
한국 돈으로 한 8,500만 원 저희가 그렇게 낼 수 있었을까요? 많이들 또 간호사로 일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졸업해서 뭐 여기 돈을 다시 또 벌어서 갚아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있는 대학원생들 경우에는 병원에서 리임버스먼트를 받으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학기마다 어느 정도씩 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립학교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 비싸다고 여러분한테 우린 비싼 학교 나왔어요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는 꼭 뉴욕을 오고 싶어서 뉴욕에 있는 학교 딱 두 군데만 썼고 지금 대학교 뉴욕 대학교하고 뉴욕 시립대를 썼어요. 왜냐면 저는 GRE를 보고 싶지도 않았고 뉴욕만 오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 대학교를 선택했는데요. 주변에 이제 대학원 다른 주에서 나와서 뉴욕으로 이사를 온 친구들을 보면 한 친구는 텍사스 주립대학교를 나왔는데 텍사스 주립대학교는 일단 학비가 NI보다 반이 좀 반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예요. 왜냐면 그 학생 그 친구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립대나 이제 시립대를 보면 그 주에 몇 년을 살고 세금 보고를 했었는지를 보고 세금을 낸 기록을 있으면 그 주의 주민이기 때문에 학비가 많이 줄어요. 근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도 첫 해는 이제 그냥 아웃 오브 스테이트로 학비를 내고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텍사스 주립대학에서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를 이제 학교 첫 1년은 아웃 오브 스테이트로 학비는 내지만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그 둘째 해부터는 인스테이트 투이션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이 일을 했고 세금을 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학비 감면이 반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총 합쳐서 그 친구도 8천만 원이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 방법을 찾으면 유학을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간호사로 여기 와서 RN이 된 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벌고 MP스쿨을 시작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튜이션에 대해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장학금을 받는 방법도 있죠. 그죠? 국가장학금들도 있고 그렇게 맞아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길은 찾는 사람한테 있다는 것. 남준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튜터로 언더그레드 NIU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도 용돈도 벌고 와서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입학 허가서를 받을 때 누구는 이제 티칭 어시스턴트나 리서치 어시스턴트나 아니면 레지던트 어시스턴트라 해서 기숙사 내에서 생활하면서 사감으로 돈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확정을 받고 유학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석사 과정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굉장히 작죠. 펀딩이 작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꿈이 있으시면 본인이 이제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마련할 수 있죠. 정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등록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하나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석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단 석사 학기를 마친 다음에 정말 유학을 와보고 싶으면 PhD로 그러니까 박사학위에 지원하면은 스티픈이라고 해서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튜이션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꿈 있는 사람들은 PhD 그러니까 간호 PhD로도 많이 오니까 굳이 돈이 없어서 마스터를 못 간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이 박사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정말 다양하게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제가 이렇게 유학을 올지 몰랐잖아요. 그죠?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돈이 사실 중요했어요. 저는 그래서 간호사로 일할 때 돈 이만큼 모아야지 이만큼 모아야지 매달 이렇게 계산하면서 생활했었는데요. 정말 바람직하다. 돈이 유학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든 방법을 만드시는 것도 꿈을 이루는데 본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꿈 잃지 않고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비용 많이 들지만 다 갚을 수 있다? 그냥 네, 뭐 다 졸업해서 다 갚을 수 있다는 있다? 거. 그리고 방법을 찾으세요. 꼭 비싼 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 학비가 훨씬 저렴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에 MP 스쿨이 600개가 있더라고요. 오, 진짜 많네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된다는 마음으로 싼 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박사학위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고 싶네요. 오늘 Q&A에 대해서 뭐 봤는데 또 굉장히 다른 질문 있으시거나 연관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저희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